늙은 여자가 어디 감히 버릇없이 구는 거야? 역시 돈도 없는 주제에 꼴도 보기 싫어. 돈 냄새 맡자마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달려들다니. 참 가관이네.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내가 이 집에서 한 푼이라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가난한 것들이 앞길 닦아주면 당연히 나가줄 줄 알았더니 정말 참을 수가 없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에 사는 김서현 씨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짧은 메시지 하나가 이야기하는 분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 일부는 각색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서현 씨는 23세의 나이에 남편을 만나 곧바로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지역에서 유명한 부잣집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순조롭게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편에 대한 애정이 확실하지 않아 마음 한편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양가 가족들이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불안을 내려놓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남편과 시어머니가 결혼 초반에는 다정하게 대해주어 김 씨는 이 선택에 더욱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아 남편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제야 김 씨는 남편이 이미 한 차례 이혼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속아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김 씨는 그래도 자신이 사과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내며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혼을 했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내 아들이 그 정도 흠결이 없었으면 내 같은 애를 며느리로 삼았겠어?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우리 아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다니. 시어머니의 냉혹한 반응에 김서현 씨는 이혼을 생각했지만 그때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의 행복을 지키고 싶어서 이혼하려던 마음을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김 씨의 임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매우 기뻐하며 즉시 병원으로 김 씨를 데리고 가 건강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병원에서 시어머니는 연신 아이의 성별을 물었지만 의사는 김서현 씨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충분한 휴식과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이의 성별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김 씨가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어머니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김서현 씨를 예전과는 다르게 세심하게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는 백화점에 들러 값비싼 수입식품과 여러 보약들을 잔뜩 사주었습니다. 심지어 김 씨가 처음 며느리로 들어올 때 해고했던 가사 도우미까지 다시 불렀습니다. 얘야. 이제부터는 집안일 신경 쓰지 말고 태교에만 집중하렴. 얼굴이 창백해 보여서 보약이라도 다려줘야겠다. 우리 집에 소중한 손주를 낳을 텐데. 건강해야지. 혹시 먹고 싶은 거 있니? 말만 해라. 내가 다 사줄게.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김서현 씨는 놀라움과 동시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이 변화의 근본적인 이유는 시어머니가 손주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말해주기를. 남편이 전처와 이혼한 이유도 전처가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배가 불러올수록 시어머니의 손자에 대한 집착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김 씨가 산부인과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항상 따라붙어 아이의 성별을 묻곤 했습니다. 의사는 매번 정중히 회피하며 대답을 피했지만 어느 날 출산이 가까워진 시점에 시어머니는 김 씨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짜증을 감추지 못한 채 의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출산이 임박했으니 이제 말해줘야 할 거 아니오. 정말로 아이를 포기해야 한다는 거요?
준비를 하려면 알아야 할 거 아니요. 제발. 도와주시오. 결국 의사는 색상으로 암시하는 방식으로 그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내비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서현 씨의 시어머니는 곧바로 화가 나서 그동안 속아왔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지. 다들 나를 속였구나. 너랑 의사가 짜고 나한테 숨기려고 한 거지. 시어머니는 의사에게 분노를 쏟아내며 진료실을 냉랭하게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김서현 씨의 비참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환영받지 못한 그녀의 딸은 약하게 태어났고 자주 병에 걸려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을밤 두 번째 생일을 지난 딸이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지만 그 어린 생명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어떤 조치를 취할 새도 없이 딸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김 씨를 자식을 해친 자라고 비난하며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돌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진 말에 김 씨는 반박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딸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침묵 속에 자신을 감추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위로는커녕 그녀를 쓰레기처럼 대했으며 김 씨는 매일 밤술에 의지해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딸의 방에 들어가 지쳐 잠들 때까지 울곤 했습니다. 몇 달 후 어느 날 남편은 젊은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뻔뻔하게도 김 씨 앞에서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그 여자는 대학생으로 남편의 새 연인이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집에 여자를 데려온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남편 팔짱을 끼고 그 여자는 김 씨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시네요. 나이 차가 고작 7살인데 왜 이렇게 오빠랑 남매처럼 보이시죠? 오빠가 언니를 여자로 안 보는 것도 당연하네요. 분노를 참지 못한 김 씨는 물을 그 여자에게 끼얹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일어나 김 씨의 뺨을 세게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버릇없게 굴 건데? 나이가 많아도 처음 만난 사람에겐 예의를 지켜야지. 이제 끝이야. 원래는 천천히 얘기하려고 했지만 이혼이 최선인 것 같아. 너랑은 더 이상 살 수 없어. 어머니도 이미 동의하셨어. 그러니 얼마면 되겠어? 위자료 말이야. 어차피 너도 이 결혼으로 신분 상승하려고 한 거잖아. 그렇지? 남편의 잔인하고 뻔뻔한 태도에 김서현 씨는 결국 이혼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학대를 견디며 보낸 세월 동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김 씨는 큰 재산이나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고 단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금액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과 평온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4년 만에 김 씨는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자신의 아픔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에 독립하여 혼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친구의 격려로 간호사 과정을 등록했고 졸업 후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삶은 힘들었지만 그녀는 점차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비록 즉각적인 보람을 느끼기는 어려운 일이었으나 환자들이 회복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밤늦게까지 병실을 지키고 식사와 목욕을 돕고 환자를 치료받으러 데리고 다니며 그들의 삶과 가족들의 삶이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딸에 대한 그리움도 점차 잦아들었고 20년 이상을 헌신한 덕분에 이제는 안정된 고객층과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아는 간호사의 소개로 김 씨는 특별한 가정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노인은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병을 늦게 발견한 탓에 스스로 식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우 학식이 높고 점잖은 분이었으며, 아내는 이미 수년 전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유일한 아들은 결혼을 했지만 회사 경영에 너무 바빠 집에 거의 들리지 못했습니다. 넓은 저택에는 노인과 가정부, 그리고 김서현 씨만 있었습니다. 가정부가 저녁에 퇴근하면 집에는 노인과 김 씨만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남성 환자를 돌보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노인이 점잖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분임을 알게 된 후로는 일을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가족이 상주하지 않는 환경이라서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도 문제가 없진 않았습니다. 가정부는 김 씨에게 할아버지가 아들과 심하게 다투고 난 후 뇌졸중을 겪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에 걸리자마자 아들은 재빨리 회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 자신이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과 며느리는 할아버지가 하루빨리 돌아가시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 유산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돈이 많아도 아무 소용없지요.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돌아가시길 기다리는 신세라니. 자식 키우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라는 말이 맞아요. 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하고 고결한 분이신데 이런 불행을 겪고 계시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몇 달간 지켜본 결과 가정부의 말이 과장된 것이 아니란 사실을 김서현 씨는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 씨가 일하기 시작한 후로 3달이 흘렀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을 뿐 그 뒤로는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전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주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며 지친 눈빛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음악이나 TV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아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정부가 퇴근하고 나면 그 정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김서현 씨에게 망고를 사오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김 씨가 본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바닥에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씨는 놀라서 급히 달려가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 위에 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몸부림치며 절망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 끝내게 해주시오.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 그 말을 들은 김서현 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수치스럽다고요? 나가고 싶다고요?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세요. 밖에는 할아버지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인간이라면 끝까지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인생의 반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편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약간의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려 하시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이 악물고 살아가고 있어요. 김 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단호하면서도 감정이 벅찬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약하게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겨보지도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울면서 힘겹게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성인이 된 할아버지가 이런 작은 시련 하나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환자가 스스로 생을 포기하도록 절대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은 이제 그만두세요. 김 씨의 단호한 말을 듣고 난 할아버지는 김 씨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됐으니 그만 손 좀 놔주시오. 이러다 숨 막혀 죽겠소. 그제야 김서현 씨는 자신이 할아버지의 목을 잡고 있었음을 깨닫고 서둘러 손을 뗐습니다. 그녀는 가정부를 불러 함께 할아버지를 침대로 모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셨고, 점차 김 씨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주 클래식 음악, 특히 피아노 곡을 틀어달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젊었을 때 할아버지는 피아니스트가 되는 꿈을 가졌으나 결국 가업을 잇기 위해 그 꿈을 포기해야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조금씩 삶에 대한 의지를 되찾는 모습을 본 김서현 씨는 할아버지에게 물리치료를 시작해보자고 권했습니다. 만약 이동이 어려우면 전문가를 집으로 부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그녀는 할아버지의 아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두 부자가 방에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김 씨와 가정부는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에서 물건이 세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이마에 피가 맺힌 채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분명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물건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분노에 찬 얼굴로 김서현 씨에게 다가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헛된 기대감을 부추기는 일이 또 한 번이라도 있다면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아세요. 제발 쓸데없는 짓은 그만두세요. 아들이 떠나고 난 후 김 씨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할아버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침대는 땀과 오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즉시 손수건을 할아버지 입에 넣어 혀를 깨물지 않게 하고 호흡을 돕기 위해 할아버지의 상의를 풀어주며 몸을 똑바로 눕혔습니다. 가정부는 급히 의사를 불렀고 의사가 도착해 주사를 놓은 후에야 경련이 멈췄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의 상태가 걱정되어 김서현 씨는 침대 곁에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그만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할아버지가 그녀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자는 게 많이 힘들지 않소? 젊은 나이에 어찌 이렇게 고된 일을 선택했소? 김서현 씨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할아버지께 들려드렸습니다. 결혼 후 겪었던 우여곡절을 이야기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한참 후 할아버지는 문득 물었습니다. 딸이 그립지 않소? 그 말을 듣자마자 수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김 씨는 그동안 참아왔던 슬픔과 딸에 대한 그리움으로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고 할아버지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김서현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괜찮다면 나와 결혼해 주시오. 다른 뜻은 없소. 그저 남은 세월 동안 당신이 외롭지 않도록 내가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을 뿐이요. 처음에는 이 제안이 터무니없게 느껴졌지만 곧 김 씨는 할아버지가 이 결혼을 통해 열심히 물리치료에 전념할 동기를 얻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열심히 재활치료를 하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약속했고 며칠 뒤 아들에게 이 결정을 전했습니다. 몇 시간 후 아들과 며느리는 다급하게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출신도 불분명한 여자와 재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 결혼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들은 부엌으로 가서 김서현 씨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온 건 우리 아버지 재산이 목적일 뿐이지. 우리 아버지는 지금 늙은 여우에게 속고 있어. 며느리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버지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여자는 분명 아버지 돈만 노리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분과 결혼을 원하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오직 돈 때문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죠. 여자는 여자의 속마음을 잘 안다니까요.
아버지는 지금 완전히 속고 계세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비꼬고 비난했지만 할아버지는 침묵을 지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득이 통하지 않자 아들은 김서현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 결혼이 말도 안 되는 짓이란 걸 알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지. 돈이 필요하다면 제가 드릴 테니 이 일은 더 이상 진행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김서현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재활 치료를 받아서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재산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아들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벽에 기대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니. 정말 웃기네요. 그렇다면 왜 결혼을 하겠다고 했죠? 본인을 좀 돌아보세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께 무슨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요. 돈 냄새가 나니까 달려든 거겠죠? 과연 이 집에서 한 푼이라도 얻어낼 수 있을지 봅시다. 그 후 아들과 며느리는 떠났지만 일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은 김서현 씨를 경찰에 신고하여 병든 노인을 이용해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혐의로 사기죄를 고발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집안의 보석을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방을 수색했고 그녀가 전혀 알지 못했던 보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보석은 며느리가 몰래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경찰은 그녀를 경찰서로 연행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김서현 씨를 73세 반신불수 노인을 이용해 재산을 가로채려는 교활한 늙은 여우라고 비난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녀를 멸시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김 씨는 부끄러워 고개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 누구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김 씨는 그저 사기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할아버지의 변호사가 갑자기 나타나 아들과 며느리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짧은 대화 후 두 사람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당당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그들은 경찰에게 사과하며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설명하고 고소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서현 씨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당황스럽긴 했지만 김 씨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를 구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가정부였습니다. 일주일 전 가정부는 아들과 며느리가 할아버지의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두 사람은 응급구조를 부르기보다는 할아버지를 위험한 상태로 방치한 채 서재로 들어가 유언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정부는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가정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 그녀를 해고하려 하자 분노를 느껴 할아버지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덕분에 할아버지는 변호사에게 경찰서에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은 회사에서 쫓겨났고 상속권도 박탈당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아들이 더 이상 함께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할아버지는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회복 속도는 느렸지만 그의 건강은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휠체어로 이동도 가능해졌습니다. 아직 목욕이나 걸음걸이는 어렵지만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완전한 회복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김서현 씨에게 청혼을 했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거절했습니다. 할아버지와 결혼하면 편안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김 씨는 재산 때문에 결혼했다는 오해를 사기 싫었고 독립적인 삶을 더 원했습니다. 그녀의 거절을 들은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망설이게 하나요? 김서현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제 인생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강해져서 제 힘으로 홀로 서고 싶습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잘 알고 있고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김서현 씨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마침내 눈을 뜨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저만의 길을 선택하고 싶어요.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 곁에 계속 있어 주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결혼하지 않아도 돼요. 서로를 아끼는 친구이자 연인으로 지내면 충분해요. 할아버지는 슬픈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뜻을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당신의 바람이라면 억지로 강요하지 않겠소. 그렇게 그들은 형식적인 관계를 맺지 않기로 했지만 오히려 그들 사이에는 그 어떤 명분보다 깊고 단단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김서현 씨는 간호사로서의 일을 계속하며 할아버지의 회복을 돕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부부가 아니어도 서로를 돌보며 진정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김서현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역경을 겪었지만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 강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짧은 응원의 말 한마디가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낸 적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나누어 희망과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